안녕하세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도 아침 뉴스를 통해 주요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 대시보드부터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현재 87,900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어제의 충격을 딛고 약 3.8% 반등 중입니다. 이더리움은 7.5% 넘게 급등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9%를 돌파하며 강력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하며 위험자산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지만 시장의 심리는 공포지수 11점, 즉 극단적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게이너와 루저를 보면 시장의 명암이 뚜렷합니다. 지케시와 유누스 세드레오가 16% 이상 급등하며 상승을 주도했고 솔라나 생태계의 성장에 힘입어 수위 역시 10%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보안 이슈가 발생한 파라스왑은 하루 만에 70% 가까이 폭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가 프로토콜 역시 로드맵 지연 소식에 18% 하락하며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선물 시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어제 2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청산이 발생한 이후 과도한 숏 포지션을 짜내는 숏 스퀴즈가 나오며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펀딩비는 다시 중립 수준으로 돌아왔고 청산된 물량의 90%가 롱 포지션이었다는 점은 시장에 낀 거품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오더북과 청산 히트맵을 보면 향후 방향성이 보입니다. 현재 88,000달러 상단에는 아주 두꺼운 매도벽이 자리잡고 있어 이곳을 뚫는 지가 관건입니다. 반면 하단에는 기관들의 원가로 추정되는 84,000달러 선의 강력한 지지 물량이 보강되었습니다. 만약 89,500달러를 돌파한다면 92,000달러까지 빠른 상승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84,000달러가 무너지면 추가 하락 리스크를 경계해야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와 테크 업데이트도 흥미롭습니다. 급락장 속에서도 15,000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를 빠져나가 개인 지갑으로 이동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번 하락을 기회로 삼았다는 뜻이죠. 또한 연준이 핀테크용 결제 계정 도입을 공식화하며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로 오늘 밤 비트코인이 88,000달러 위에서 안착하는지 그리고 미 현물 ETF의 유출세가 멈추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뉴스 탑5 상세 분석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암호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지옥과 천국을 오갔습니다. 비트코인이 단숨에 82,000달러까지 고꾸라지며 무려 20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었습니다. 팩트를 체크해보면 이번 사태로 약 40만 명에 가까운 트레이더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특히 하이퍼리퀴드 거래소에서만 단일 포지션 3,600만 달러가 청산되는 기록적인 일도 있었죠. 하지만 가격이 82,000달러 근처에 도달하자마자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현재는 87,000달러 선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공포지수는 11점까지 떨어져 시장은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항복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연말에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낀 포지션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진 것이죠. 하지만 핵심 지지선인 81,900달러를 지켜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데이터는 두 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48시간 내에 88,000달러 위에서 마감하는지 그리고 극단적 공포 심리가 개선되는지입니다. 만약 82,000달러가 다시 무너진다면 7만 달러 후반까지의 추가 하락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린 주범 중 하나는 바로 미국 현물 ETF였습니다. 목요일 하루에만 무려 9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ETF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9억 300만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는데 이는 ETF 출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IBIT 보유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84,000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가격이 이 선을 위협하자 기관들의 손절이나 수익 실현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12월 들어 유출세가 지속되면서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분석해보면 기관들은 연말을 앞두고 수익을 확정짓거나 세금 정산을 위해 비중을 조절하는 부클로징 기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큰 유출이 있었지만 평균 단가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건 여전히 이 가격대를 매력적으로 보는 기관들도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다음 영업일의 순유입 전환 여부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입니다. 미국 기관들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유출이 계속된다면 하락 추세가 길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가격은 하락했지만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가는 속도는 오히려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암호화폐 기업들이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을 직접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스키니마스터 계정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예금보험이 없는 핀테크나 암호화폐 기업들이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연준과 직접 돈을 정산할 수 있게 해주는 계좌입니다. 연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으며 2026년 하반기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게는 금융권 직통 통로가 생기는 셈입니다. 분석하자면 이는 암호화폐 기업들의 운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제도권 은행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자금 세탁 방지 규정만 지키면 직접 결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서클과 같은 기업들의 공식 반응과 기존 은행권의 로비 활동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만약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는 상상 이상으로 넓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상원이 마이클 셀리그를 새로운 CFTC, 즉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으로 최종 인준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는 상당한 호재로 읽힙니다. 셀리그 의장은 평소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친시장 인사입니다. 그는 2026년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SEC와의 협력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 다양한 알트코인들의 제도권 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규제기관 간의 밥그릇 싸움이 끝날 기미가 보이는 것이죠. 이 인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출시되지 못했던 솔라나나 리플 같은 알트코인 ETF가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발표 이후 주요 알트코인들의 반등폭이 비트코인보다 컸습니다. 앞으로 CFTC의 첫 번째 행정명령 내용과 SEC와의 공동성명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관할권 다툼이 다시 일어난다면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뀔 리스크도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최근 가장 핫했던 탈중앙화 선물거래소 하이퍼리퀴드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감지되었습니다. 한 주 만에 무려 4억 3천만 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라이터나 아스터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수수료를 낮추고 공격적인 보상을 제한하며 사용자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에어드랍이나 초기 보상이 끝난 하이퍼리퀴드에서 고래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자금을 옮기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이퍼리퀴드 내의 미결제 악정도 12%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덱스 시장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이퍼리퀴드가 과연 V2 로드맵을 통해 유출되는 자금을 다시 잡아둘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온체인상에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하이프 토큰의 지지선이 유지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유동성 유출이 멈추지 않는다면 토큰 가격의 추가 하락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고 매일 아침 요약 쇼츠와 상세 분석 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어가세요.